요즘 시장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실적은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폭락하고 경제 지표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과 결과가 도무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 혼란스러운 시장의 모순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혼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인데요.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보죠.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무려 681억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주가가 5.46%나 폭락하면서 작년 4월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해버렸어요. 바로 이 엔비디아의 역설이 지금 시장의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시장의 가장 큰 화두죠. 바로 인공지능, AI를 둘러싼 그 갈등 말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AI가 말 그대로 역사적인 투자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인프라를 까는데 와, 정말 전례 없는 돈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2026년 한 해에만 예상되는 돈이 얼마냐면요. 7,400억 달러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이 엄청난 투자 뒤에는 아주 섬뜩한 경고가 따라 붙습니다.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그 거대 기술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있잖아요. 이 기업들을 보는 시각이 와, AI 대단하다 에서 AI 때문에 오히려 가난해지겠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기업들이 이제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돈을 갈아넣는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인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두 번째,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AI가 건설이 아니라 파괴를 한다는 관점이죠. 마치 들불처럼요. 기존 산업들을 하나씩 집어삼키면서 번져나간다는 건데 보세요. 월요일엔 보험중개인, 화요일엔 자산관리사,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산업이 AI의 위협 앞에 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딱 이거예요. 투자자들은 이 두 개의 거대한 이야기, 이 두 서사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거죠. AI가 미래를 건설하는 영웅이냐, 아니면 모든 걸 파괴하는 빌런이냐. 대체 어느 쪽일까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경제 전체를 한번 볼까요? 이 혼란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AI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용보고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정부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보면 비농업 일자리가 13만 개나 늘었다고 나와요. 꽤 괜찮죠? 그런데 민간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고작 2만 2천 개 증가에 그쳤어요. 이게 거의 6배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멈춰섰다고 하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신호고 어떤 게 그냥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소음일까요? 이런 충돌은 인플레이션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한쪽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뜨겁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위험하다, 경고등을 켜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뚝 떨어집니다. 이건 마치 채권 시장이 아니야, 곧 경기 침체 올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거든요. 정말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시장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경제 신호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거 한 방이 터집니다. 바로 정치권, 그것도 연방대법원에서 말이죠. 2026년 2월 20일이었죠. 연방대법원이 행정부가 아주 광범위하게 부과해왔던 관세 조치에 대해서 6대3으로 이거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줄여서 IEPA라는 법이 있었어요. 원래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한테 국제상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주는 건데 행정부가 이걸 근거로 관세를 막 부과해온 거죠. 근데 대법원이 아니 그 법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세금 걷는 용도로 쓰라고 만든 법은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쓴 다수 의견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금을 걷는 건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만약 의회가 이 막강한 권한을 행정부에 넘겨주려고 했다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아주 명확하게 법에 써놨어야 한다 이런 취지예요. 즉 애매하게 해석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세금을 걷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 같은 반대 의견을 보면 또 중요한 지적이 나와요. 이번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관세를 아예 못 매기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다른 연법법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관세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싸움터만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AI, 경제, 그리고 정책, 이 서로 충돌하는 조각들이 대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이 아주 흥미로운 틀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거대한 순환, 영어로는 The Great Rotation이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월스트리트의 기술주나 암호화폐 같은 자산들에서 이제는 에너지, 원자재, 또 여기 보시는 코스피처럼 실물 경제와 더 가까운 메인스트리트 자산 쪽으로 자본이 거대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에요. 사실 이런 거대한 자본의 이동, 이런 순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졌을 때, 볼커 쇼크가 왔을 때, 9.11 테러가 터졌을 때처럼 아주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시장의 주도주가 확확 바뀌는 비슷한 순환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처럼 복잡하고 모순적인 시장을 제대로 헤쳐나가려면 단순히 숫자나 데이터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 뒤에 숨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즉 서사, 내러티브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AI 같은 거대한 힘들이 우리 세상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과연 틀린 답을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질문조차 던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